열심히 준비했는데 맨날 낙제야. 이번 시험만은 제발. 해결했어. 해결했어. 대체 어떻게 해결했다는 건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제 곧 있으면 정월달이 다가오거든요. 네, 그렇죠. 정월달에 산소 가면 과연 덕을 볼까? 덕을 봅니다. 보나요? 그럼요. 산소는 사후의 집이에요. 네. 조사님은 그곳에서 자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고 또 불편하면 자손들이 잘 살펴주기도 바라셔요. 네. 그것이 이제 산소를 돌보는 일인데 가을이 지나잖아요. 그리고 추운 겨울이 지난 다음에 이제 정월이에요. 혹시라도 파인 곳은 없는지 또 흙이 내려앉지는 않았는지 어떤 곳은요 짐승도 드나들어요 산소에. 맞아요. 네. 그런 것을 오래 두면은요 산소탈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산소탈이 나면 불편한 일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그래 조상님들이 그런 걸 바라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서 다독다독도 해드리고 그런 것이 있으면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들 마음에도 유안을 느끼기도 하고 후손과 조상님이 연결되어 있는 정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산소를 잘 살피는 후손들이 정신과 마음이 굉장히 건강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일들의 모든 것들이 상당히 신중하고 잘 풀고 가는, 때로는 여기에서 커다란 위안도 얻습니다. 이 행위에 대해서 산소를 갈무리해서 힘들면 산소에 찾아가서 조사님 전에 고하기도 하고 내가 어떠한 일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런 바램도 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산소예요. 그래서 정월달에 산소에 가시는 거는 덕을 봅니다. 이게 사실 정월달 언제 또 가야 될까? 아무 때나 상관없을까요? 보통 보면은 아침에 설날 아침에 차례를 모시고 갑니다. 꼭 그 이전에 다녀오는 집도 물론 있어요. 설달에 다녀오기도 하고 그렇다고 뭐 설달에 가든 정월에 가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월달에 갈 수 있는 날 가시면 돼요. 시간이 될 때. 네. 뭐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고 대략 산소가 뭐 구미나 선산쯤 있다고 치면 당일에 못 갔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될 때 가시면 돼요. 땅이 얼었다 녹는 그 시점에 보면 산소가 뭐 어떤 그렇게 불편한 일들이 생겼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돌보고 인사를 하고 오면 되는 거니까. 예.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사실 산소에 가서 좀 주의사항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어요. 네. 어떤 집들 보면은 그런 데서 큰일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산소 주변에는 뭐 나무들도 있고 돌들도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특히 나무에서 탈이 많이 나요. 절 받은 나무라고 그래요. 산소를 모셔놓으면 이제 거기다 이제 조사님이 계시니까 절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잘못 꺾는다든가 또 거기에 있는 무슨 희한한 돌들을 들고 들어온다든가 그러면은 안 돼요. 그럼 주변에 뭐 나무가 막 좀 거슬리게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있어도 그거는 날 잡아서 동통을 하지 않게끔 만들어서 그 나무도 치우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차직하면은 집안에 급한 환자가, 그래도 우리가 이제 급살 맞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환자가 생겼을 때 딱 그게 잡힐 때가 제법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 중에서 그 산소의 동토를 잡고 산소 탈을 잡는 일을 참 의외로 많이 해요. 그걸로 인해서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시더라도 살펴보시고 좀 패였다든가 이런 부분 다독거리시거나 하고 오셔도 뭐 나무를 자른다든가 정을 따서 그건 하지 마세요. 절차를 밟아서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탈이 없습니다. 네. 산소는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에요. 꼭 나중에 따라가는 곳이 산소예요. 뭐 사위의 집을 마련한다 생각을 하시고 조상님 전에 잘 하세요. 그러면 다 받는 것은 복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부람입니다.
네, 네. 선생님, 이번 시간 주제는 네. 정월달에 음. 이거 하면 대박 난다 음. 거든요. 음. 좀 어떤 거래야 정월달에 하면 대박 음. 날지? 네, 1월이 우리가 이제 음력으로 얘기하면 정월이지만 양력으로 얘기하면 1월이야. 1월, 이민년 1월에는 무엇을 해야 되나? 글쎄, 이제, 사람이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죠? 무엇을 하는지. 정확한 주제로 선생님 내가 1월 달에 이런 음식 장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했을 적에는 대답할 수가 있지만 이거는 가능성을 무지하게 크게 열어놓고 해야 돼. 그러면 1월은 호랑이 해의 첫 해야. 첫 출발, 어떤 사람이든지 사업을 계획하고 사업을 할 수 있어. 내가 좋게 얘기하면은 1월 달은 계획을 하면 대박 날 것 같아요. 계획. 어떤 것을 해야 될 건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거를 1월 정월 한 달 동안 계획을 하는 거야. 해서 그것에 대한 분석을 하고 집중적으로 해서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보통 1월 달에 시작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급하신 양반들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선조들, 조상,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상이라 그래요. 돌아가신 분들은. 조상들이 내려주시는 그런 어떤 복을 정월 달에 받아서 하려고 하는 것인데 정월 달에는 모든 것을 다 깨끗이 청산하고 시작하는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내 조상에 대한 묵은 해, 또 다가오는 해, 이런 것들 씻어내고 닦아내고 덮어주고 다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어떤 것을 해도 잘 된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특히 1월 달에 그래도 어떤 거든지 좀 해서 창업을 하면은 어떤 것이 괜찮겠냐 하는데 이민년 1월에는 이민년 한 해에는 대박을 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현재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4월에 3월에 대선이 있죠. 어떤 것이라도 3월 이후로 4월달 3월달에는 어떤 것을 계획 잡아서 해 나가도 되지만 대선을 앞두고는 어떤 것도 해도 안 되겠죠. 단지 흐르는 물장사, 그러니까 쉽게 해서 호프집이나 물장사가 뭐가 있을까요? 호프 말고 커피도 있겠죠. 또 뭐 아이스크림도 녹으면은 물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뭐 무인도 많더구만 요새. 그런 흐르는 쪽에 장사를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민년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민년에 또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물 쪽으로. 물 쪽으로. 올해는 흐르는 물 쪽으로 장사를 하면은 돈이 많이 흐르니까 그 운도 같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흐를 수 있는 물 장사를 좀 하면 괜찮지 않을까. 스님의 견해고 스님이 보는 미래가 그래요, 올해는. 혹시 또 다른 것들도 있을까요? 다른 것들도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한물 간 거겠지만 다시 우리가 전통성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복고풍으로 들어오는 계절이 자꾸 들어와요. 그런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고 있는 옷도 올해는 하면은 잘 될 거예요. 복고풍으로 많은 바람이 불다 보니까 의류계통도 올해는 괜찮아요. 이제 계획이라고 아까 또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계획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계획을 세우면은 좀 또 이민년도 잘 보낼 수 있을까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래. 일단 자금의 계획이 흘러야겠죠? 자금의 계획을, 가장 중요한 게 사업을 하다 보면 자금이야. 그죠? 내가 돈을 쌓아놓고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사람들은 거의 전 재산을 털어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계획을 잘 잡아야 되고, 또 둘째, 여기서 내가 조금 신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운이라는 게 과연 우리 스스로 오느냐? 그렇진 않단 말이죠. 꿈에서 조상을 봐서 대박이 난 사람은 분명히 조상이 도와준 거예요. 그러면 내 조상은 분명히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을 따지는데 그 영혼이 우리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운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조상에서 과연 어떤 장사를 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인지, 근래에 또 장사를 해서 잘 됐던 분이 있었나, 이것도 한번 파악을 해봐서 그 사람이 있었다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우야, 사과 한 쪽이라도 놓고 내가 이런 장사를 하니까 이렇게 도와달라고 원을 빌고, 또 그 사람한테, 그 조상한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보여서 그 일을 찾아갈 수 있게끔, 신에서도 없고 조상에서 도울 수 있게끔 그것도 해줘야 된단 말이죠. 절대로 사람이 혼자서, 인간이 혼자서 될 수 있는 일은 살아서 숨 쉬고 밥 먹고 열심히 일하는 거야. 돈을 벌어주고 그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준다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조상에서 도와준다는 얘기가 맞는 거예요. 물론 너무 신적인 얘기겠지만 그래도 우리 현 세상에서 사는 것은 그런 신들이 아니고 그런 영혼들이 아니면은 우리 인간들끼리 살아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흐르는 물이 흐르듯이 돈도 흘러서 재물도 흘러서 들어오는 해가 되니까 그 물 쪽으로 장사를 해도겠고, 뭐 커피숍이나 이런 것도 괜찮고, 통닭집을 해도 좋고, 이렇게 해서 올해는 그런 쪽으로 대박이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의류 계통도 괜찮은 한 해가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올 한 해 잘 마무리 지시고 대박 나는 한 해가 돼서 큰 부자들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요번에는 무슨 질문 하실 거예요? 이번에 이제 신정이 아니라 네. 사실 이제 우리 무속에서는 구정. 네, 구정이 올바른 설이죠. 네. 네, 정월달. 네. 정월달 중요하잖아요. 네. 첫 시작이죠. 이때 첫 단초를 잘 끼워 맞춰야 되겠죠. 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정월달에 꼭 해야 될 것들. 첫 번째는 자신의 마음가짐이에요, 사실은. 내 마음가짐이 올바르지 않고 긍정적이지 않으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내가 신축년에 정말 힘들었어. 근데 정월달에도 힘들 것 같아. 아,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가지면 정말 안 되거든요. 그게, 이것도 이 시기가 지나가면 내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는 긍정적 마인드. 그게 첫 번째로 최고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정월 초하루 날 뭐를 합니까? 조상님들한테. 차례 지내죠. 네네네. 차례 지내고 성묘를 가지요. 네. 예, 이거는 모든 국민들이 해야 되는 문제지만 요즘은 종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사를 안 지내고 차례를 안 지내고 성묘도 잘 안 가는. 그리고 선산이 없어지는 추세잖아요. 요즘은 낙골당으로 가는 추세고. 그러니 그런 데라도 좀 찾아가 봐라. 마음가짐을 올바르게 먹고, 정말 올해 지켜주세요라는 마음으로 그냥 허위허식으로 그냥 가는 거 말고,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거 말고, 정월달이니까 가는 거지. 정월 초하루니까 가는 거지. 설날이니까 가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진심으로 찾아뵈라.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신가물, 조상가물 이런 게 굉장히 세신 분들이 있잖아요. 5천만 인구가 다 조상가물이고 신가물이에요. 하지만 그 중에 유독 세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특히나 더 가셔라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동짓달, 섣달에 홍수매기나 액매기를 많이 하잖아요. 무속인들이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지. 이거를 곡해해서 듣지 마시고, 저 무당? 또 저거 얘기하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무당들은 할 얘기가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 다른 선생님들 마찬가지로. 그래서 동짓달, 섣달에 액맥이나 홍수맥이나 삼재풀이를 못 하셨던 분들 정월달에도 할 수 있으니 안 좋은 얘기를 듣거나 상담을 했을 때 내가 조금 운기가 흔들릴 것 같다. 내 마음이 불안초조하다 할 때는 한 번쯤은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 세 번째, 집안 정리를 할 것. 우리가 지저분한 집에는 귀신도 많이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애군도 들어온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불필요한 물건들을 조금 치워라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안 입는 옷, 안 신는 신발, 내 발에 맞지 않는 신발, 어두운 신발, 어두운 옷들, 저 옷은 나랑 사대가 안 맞는 것 같아 하고 안 입는 옷도 있잖아요. 또 괜히 손이 안 가지는 옷들. 맞아요. 그거 아깝다고 쌓아놓으면 뭐 할 거야? 아기다 똥 된다라는 말 있잖아요. 차라리 그거 정리해서 버려라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사업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우리가 마트나 슈퍼를 가면 소금 팔잖아요. 네. 굵은 소금 팔잖아요. 네. 3kg, 5kg 이렇게 팔잖아요. 아니면 소금 자루를 준비하든지 뭐 포대로 파는 데도 있잖아요. 시장 가면 그런 것들을 입구에 조금 놓고 밟아줘라. 입구에 놓고 밟고 들어가라. 입구에 열지 말고 그 포대자루 그대로 비닐 자루 그대로 밟고 지나가고 내 사업 터전을 곳곳이 다 밟아줘라. 정화의 의미죠. 소금은 우리가 말할 때 정화의 의미잖아요. 부정을 쳐주는 의미란 말이죠. 그렇게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입구에 소금을 놓는 분들 있잖아요. 집에다도.
그런 분들은 소금을 좀 바꿔줘라. 이제 정화가 됐으면 그 소금에 이제 부정이 많이 껴있을 거 아니야. 바꿔줘라, 새 소금으로.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소금은 항상 정화의 의미고 천연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금은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으니 한번 해보셔라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분들이 이런 것들을 그거 미신이야 라고 치부하지 말고 한 번쯤은 해보시라고. 뭐 도전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 거 아니잖아요. 한 번쯤은 해보셔라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너무 부정적 의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무당도 똑같은 얘기를 하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해보셔라.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그래도 과반수 이상은 되실 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사실 저번에 정월달에 이거 하면 좋다를 설명해 주셨는데 이번엔 반대입니다. 정월달에 이거 하지 마라. 이제 여러분 제 기준에서 정월달에 이거 하지 마라가 아니라 네. 절대라는 표현을 꼭 하고 싶어요. 절대 이걸 하지 마라.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냐? 집안의 인테리어를 절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테리어를 하거나 뭔가를 고치고 싶으면 네. 잘 보셔서 이제 뭐 막 물이 새고 급작이 막 내려앉아서 당장 이게 고쳐야 된다 그러면 모를까. 근데 싱크대가 썩어 무너져 내려온다든지 뭐 이렇게 그런 거는 미리미리 벌써 애우가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면 정월달에 인테리어를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제가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건 집안에서 이제 부엌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화장실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는데 1월 정월에 변기를 바꾼다거나 세면대를 바꾼다거나 싱크대를 뭐 바꾼다거나 가구를 들락달락 거린다거나 특히 샤시, 창문, 문 이런 거 교체한다거나 그거는 좀 섣불러요. 그것을 했는데도 아무 일 없이 넘어가거나 그런 동토라든지 어떤 이런 부정들을 이길 수 있을 만큼의 굉장한 기운을 가셨다거나 아니면 큰 공이 있는 게 아니면 평범한 보통 이런 분들은 인테리어를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웬만하면 관상을 바꾸는 성형수술, 그러니까 몸이 아파갖고 급작하게 수술해야 된다거나 그런 건 상관이 없지만 내가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뭔가를 만들어내는 수술을 1월 정월에 하실 필요가 없어요. 피부 정도 들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1월 정월 달에 방학이기도 하고 예를 들면 요즘 학생들도 쌍꺼풀도 많이 하니까 방학이 들기도 했고 또 명절이 들었는데 휴일이 있기 때문에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성형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안에 제 말이 통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현실에서 타당하게 봤을 때 굳이 일부러 몸에 칼 대거나 그런 것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절대로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집안 인테리어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상갓집이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상갓집이 안 좋아요. 상문이 끼고 뭐 살이 끼고 사자도 있고 넘나드는 게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저는 잔치, 결혼식장 그런 거라 해서 혼인주당이라고 주당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더 무섭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상가 집에서 주당받는 것보다 혼인이라든지 잔치집에 그게 더 커요. 저희들이 이제 무당들이 구슬할 때도 처음에 이제 주당을 물려요. 결국은 구슬은 신의 잔치고 조상의 대접인데 부정이 들거나 주당이 맞으면 힘들기 때문에 상갓집의 상문살보다 그것만큼이나 더 무섭게 생각하고 제가 크게 생각하는 것이 잔치집에 가야 될 사람. 잔치는 좋으니까 무조건 다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통은 상갓집은 상갓집에 가지 않아야 될 사람, 뭐 삼재가 든 사람은 피하고 몸이 아픈 사람은 피하는데 잔치는 좋으니까 그걸 모르고 유야무야 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굉장히 잔치, 뭐 혼인뿐만 아니라 뭐 칠순, 팔순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그것들은 개인의 차이니까 꼭 이거를 전부 다 모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차이니까 정월달에 잔치집에 가지 말아야 될 사람들, 결혼식장에 가지 말아야 될 사람들, 뭐
가까운 사람이라도 돌잔치라도 가지 말아야 될 사람들. 요즘 뭐 부주하고 안 가고 식사 안 하면 더 좋아할지도 몰라요.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이 안 모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꼭 내가 집안의 잔치에 내가 참여해야 되는가, 내 가까운 지인들 참여해야 되는 그걸 알아서 1월 정월달에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제가 이제 2가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집안 인테리어와 잔치집. 상갓집도 마찬가지예요. 상갓집도 들어있어요. 근데 상갓집은 항상 조심하시잖아, 여러분. 그죠? 상갓집은 사람들이 항상 가야 될 사람, 안 가야 될 사람, 이런 것들을 마음에 두려움으로 두고 있지만, 이 잔치는 마음을 내려놓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저도 오히려 상갓집은 이제 제자니까 평균적으로 좀 이렇게 안 간다는 인식이 있지만, 상갓집은 신령님들한테 잘 빌고, 사람이 죽는 것이 슬픔만이 아니고 거기에 저승사자는 안 좋은 게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돌아가시면서 저승문이 열리면서 안 좋은 것도 가져가셔요. 그러니까 꼭 한쪽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신령님한테 빌거나 또 가야 될 때가 있으면 그 앞에까지라도 간다든지, 갔다 오고 나서 또 어떤 방법을 쓴다든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너무 심각하게 생각 안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잔치집 가거나 뭔가 초대받았을 때는 따져요. 제가 이제 뭘 막 굳이 따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꼭 따져요. 그리고 집안에 무언가를 인테리어하고 못을 받고 무언가를 위치를 바꾸고 움직이는 것은 정월달에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사람이 모든 기운을 바깥에서 쓰고 일을 하고 하다가 집안으로 들어와서 쉬는 시간, 또 사람이 잠자는 시간, 자시, 인시, 묘시 이렇게 넘어가는 시간대에 있는 내 집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들을 잘 제가 오늘 한 얘기를 생각하셔서 자기 상황에 비추어서 조금 참고가 되시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